그러면 이 글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 예전에 한번 그거 했었는데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보통 이렇게 잘 그 지정이 안 돼 있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얘는 뭐 지금 보면 스타일이 GHS고 얘는 GHS인데 숫자나 영문 같은 경우는 잘 떠요. 근데 이게 아마 한글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GHS를 원래는 이제 스타일 가서 글꼴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스탠다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에 도면 쳐놨던 거 하고 그 글씨체가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리고 컨트롤 Z를 누르면 제가 했던 거를 실행 취소하는 기능입니다. 방금 여기 실행 취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GHS 스타일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문서 스타일 관리자라고 있어요. 형식에 눌러보시면 아까 GHS를 저희가 쓰는데 여기 SH가 여기 보시면 찾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글이 입력 가능한 애들로 바꿔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요거는 있는데 큰 글꼴을 사용을 하는데 찾지를 못했으니까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이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좀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스타일에 입혀져 있는 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 이렇게 아까 밀리미터 제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있는 거구나. 그 글씨가 전체적으로 다 바뀔 수 있으니까 도면을 그리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진지한 궁서체 같은 거는 GH1인데 이것도 바꾸게 되면 아까 어디 있었지? 형식에 있었네. 문자 스타일. GHS1 이것도 지금 찾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약간 그 도면 아래에 쳐져 있는 약간 진지한 애들이어서 이 보시면 영문은 표기가 되지만 한글이 표기가 안 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캐드상에는. 그래서 스타일 입히실 때는 조금 주의를, 그리고 이렇게 귀찮으실 때는 올려놓고 내리면 내려지거든요. 한번 좀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진데 이게 지금 글자가 안 어울리니까 이제 바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글씨체에 맞춰서 바꾸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들을 몇 개를 딱 정해놓고 그냥 하나를 여기다 4개를 딱 적어놓고 MA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쳐버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차피 또 주변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단지 주의할 건 한글이 입혀지는지 안 입혀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라인으로 그리잖아요. 이 라인이 이렇게 L 명령어로 쓰는 하나씩 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업을 딱 마치고 나서 개체를 선택했을 때 개체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돌아다니면 나중에 이렇게 도면 위에서 선택을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을 쓰지 않고 PL이라는 명령어를 폴리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각형을 그려주는 툴인데 똑같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서 종료를 해도 이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그리는 라인이 하나로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으로 도면을 거의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 라인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을 다 그려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라인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라인들이 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지금도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합치는 방법은 PE라고 해서 P-Edi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P를 딱 누르고 폴리선을 선택하라고 여기 아래 창에 뜨는데 이럴 때는 다중 이제 이미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되네. 잠시만요. P-Edit를 누르고 여기 다중 선택을 하려면 M을 눌러야 됩니다.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개체가 다 선택이 됐으면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닫기, 열기, 결합, 폭, 맞춤, 스플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 기능 중에 이렇게 J 결합 조인트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J를 누르고 나서 엔터를 치면 퍼지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퍼지 거리라는 거는 이 선이 그 거리를 두고 있었을 때 만약에 5mm 안에서 접합을 다 시키고 싶으면 여기다 숫자 5를 적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도면 같은 경우는 정확해야 되니까 퍼지 거리를 0으로 둡니다. 딱 붙어 있을 때만 조인트가 되게끔 그럼 0을 누르면 딱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폴리선 추가될 하고 편집에 이제 종료는 이제 X를 치면 종료가 되거든요. 엔터를 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선을 딱 걸어보면 아까 그 세 개였던 선들이 하나로 다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보통 CH 창을 많이 써요. CH를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특성 창이 뜨는데 얘를 잡았을 때 뭐 길이라든지 레이어라든지 그리고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축척 모든 정보를 CH 창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오메트리부터 해가지고 다 되게 돼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도면 쳐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선들이 이제 선들도 아까 지금 다 끊어져 있어서 이제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시고 요 선들을 어떤 다른 선에 제가 아까 PL로 해가지고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SC랑 거지는 비슷한데 이건 저희 로테이트라고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직각으로 그리는 거는 캐드에서 바로 그려지니까 근데 이 개체를 이 선에 맞춰서 회전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R5를 넣고 개체 선택하고 기준점을 찍고 여기도 보면 기준 각도를 하면 뭐 90도를 넣으면 바로 90도가 틀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기준 각도를 넣게 되면 B를 넣게 되면 기준점을 찍고 얘를 잡고 얘를 이 선에 맞춰서 회전을 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딱 틀어져요.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고 해치도 간단합니다. 해치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해치는 보통 이렇게 겹쳐서 뭉쳐진 데는 들어가질 않아요. 따로 여기만은 넣을 수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넣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H가 해치 단축키입니다. H를 누르고 객체를 저희가 요거를 선택해서 가장 손쉬운 솔리드를 이렇게 딱 넣게 되면 확인하면 솔리드가 들어가는데 겹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치가 빠지게 돼요. 채우고 싶으면 다시 H를 해가지고 여기 고립 영역 선택을 일반으로 하고 추가점을 이렇게 넣으면 입혀는 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해치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얘만 또 입혀져 있고 얘는 또 빠져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려면 그냥 여기 고립점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해 주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겹치는 거를 할 때는. 그리고 PL 말고 또 이렇게 사각을 쓸 때는 REC라고 렉탱글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딱 잡으면 사각형이 바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PL로 그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로 폴리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편한 기능이고 그리고 RE가 아니라 REC, 렉탱글. RE는 리라 그래가지고, 이 도면이 이렇게 약간 뻑뻑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리젠이라고 RE를 누르고 이제 하면 모형을 재생성해가지고,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객체가 있었을 때는 CO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얘를 잡아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 도면에 이제 보통은 어떤 파선이나 그런 걸 그리고 이렇게 직교 걸린 건 F8을 누르시면 풀리고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어떤 도면에 많은 객체를 제가 이 선으로 다 바꾸고 싶을 때는 매치라는 걸 씁니다. AMA를 누르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선의 특성들이 다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손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약간 특성에 가서 일부러 바꿔주지 않아도 되고 이거 매치 같은 경우는 폴리선이라든지 글씨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얘를 스케일은 SC라는 명령어이고 SC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키우고 줄일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잡고 엔터를 치면 선택이 되고 이 지금 점을 찍으라는 거는 기준점을 찍으라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찍으면 이렇게 커질 거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마 커질 거예요. 그러면 누르고 나서
보시면 축적 비율을 그러니까 2배로 튀길 건지 3배로 튀길 건지는 그냥 숫자를 써면 이렇게 뭐 2배 튀기고 싶다고 하면 2를 써면 바로 2배 커집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도면 칠 때는 2배 뭐 이렇게 커질 때도 있지만 아마 이 아이를 그럼 움직일 때는 M이라는 걸 쓰고요. 똑같이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2배 커진 건데 이렇게 키우지 않고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SC를 누르고 작은 애를 선택해서 기준점을 선택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참조라고 있습니다. 참조는 R을 누르게 되면 기준 축적이 1인데 여기를 잡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끝점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애를 늘려야 될 때를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여기까지 늘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축적을 비율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참조 같은 경우는 생각난 김에 스트레치라고 S를 누르게 되면 얘네들은 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면 이 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건데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만약에 어떤 도면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박스를 이 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싶으면 스트레치를 하고 점을 2개를 딱 선택을 해서 잡고 이렇게 하면 얘네가 2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S를 누르고 움직일 점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 얘를 딱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옮겨도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씩 옮길 때는 그냥 얘를 잡고 그냥 옮겨주면 돼요. 근데 2개씩 옮길 때는 사실 그렇게가 안 되니까 스트레치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어서. 네. 블록은 전기에서 엄청 많이 쓰죠. 사실은 쓸 게 많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먼저 복사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거를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가? 아니면 이런 기호들로 해볼까요? 기호들이 지금 다 따로따로 있는데 얘를 이제 카피를 해놓고 블럭을 하게 되면 그냥 B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네, 이름은 얘는 만약에 저기 전등이다. 그러면 전등 1를 확인합니다. 선택 개척 죄송해요. 그림을 그려놓고 얘가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B를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고 한글이 아니었네. B를 누르게 되면 이건 앞으로 전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등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보십시오. 지금 보면 얘가 다시 지정이 돼 가지고 동그랗잖아요. 얘는 어떤 컴퓨터 용량을 좀 이렇게 지네가 자동적으로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각이 있는 걸로 라운드는 점수가 많아지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데 이럴 때 R2를 해주게 되면 전부 다 동그랗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스트레치해서 다시 보여주는 새로 고침이구만.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달라요. 이게 보면 얘는 선택을 하려면 만약에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블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여기를 누르면 전등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한 게 뭐냐면 하나만 해가지고 찍고 가니까 나중에 지울 때도 훨씬 편해요. 이렇게 3개씩 2개씩 있었을 때는 지정을 했었을 때 복사할 때도 편하고 단 얘를 수정할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전등으로 들어가서 얘 창만 따로 있는 데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수정되고 여기 보면 이제 블록 나가기가 있어요. 블록 나가기. 변경 저장.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었을 때 변경 취소를 하게 되면 그냥 하고 변경 저장을 하게 되면 뭐 편집 저장 이렇게 돼요. 취소하고 다시 변경을 취소하게 되면 편집을 버릴 건지 아니면 뭐 명령 취소할 건지 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오게 됩니다. 이 창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옵셋은 선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사각형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개체를 쌓기 위해서 전기선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등간격으로서 이렇게 증가를 시킬 때 옵셋을 쓰는데 5를 누르면 여기 평행 통과점을 누르게 엔터를 누르세요. 거리를 하면 1m 간격으로 하면 저희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쓰니까 1000이지 않습니까? 1000을 누르고 얘를 누르고 위로 늘리면 1000씩 커집니다. 계속 1000씩 커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1000씩 간격 같은 거 정리할 때는 이게 상당히 편해요. X를 누르고 얘를 딱 이제 5개 점이 선택이 됐잖아요.
하고 나서 찍고 오른쪽으로 2000만큼 가고 싶으면 마우스로 찍지 말고 수치를 누르면 돼요. 5000을 딱 누르면 5000씩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선 늘릴 때는 그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선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까 늘렸잖아요. 전기선을 이제 조인트를 했었을 때 이거를 여기에 다 똑같이 붙이고 싶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치를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TR 트림을 해가지고 기준점 이거 이후로 다 잘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EX를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다 붙어요. 익스텐드, 그러니까 익스텐드라고 늘리는 건데, 익스텐드를 하면 연장할 객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까지 연장해라 하고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해당 대상 된 애들을 클릭을 하면 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도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등이 C가 있으면 뭐 이렇게 등이 있으면 이게 되려나?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봐요. 되네요. 서클은 C, 그냥 CEO는 카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그려져 있으면, 혹시 이것도 되려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이게 대상 직선거리 내에 있었을 때만 되네요. 이렇게 해당되는, 이게 유효폭이 가능했었을 때만. 뭐 중심을 찾아서 가라는 건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게, 대칭 반사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때, 만약에 등이 형님 이제 막 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그렸어요, 이제, 이렇게. 등이 3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디자인 등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도 똑같이 그려야 돼. 근데, 방향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미러거든요. MI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보낼 개체들만 하고, 한 가운데가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근데 카피는 어떤 간격이 왼쪽 오른쪽이 안 바뀌잖아요. 얘가 그대로 가는데 얘는 대칭이 돼서 바뀌어요. 그래서 F8을 누르면 뭐 각도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교로 해서 누르게 되면,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원본 사람들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복사를 하려면 노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Y를 누르시면 됩니다. 노를 눌러놓고 하면 삭제가 안 되고 이제 이거를 지우고 싶으면 아까 Yes를 누르면 됩니다. MI를 누르고 지우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Yes를 누르면 지워지면서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리두는 리두는 잊어버렸다. 잠시만요. 리젠 말고, 리두? 삭제를 했었을 때 아마 살리는 것 같은데, 리두. 이거는 실행 취소 컨트롤 Z랑 같아요, 근데. 리두는 한 번만 되고, 컨트롤 Z는 계속 됩니다. 근데 컨트롤 Z가 훨씬 좋으니까 얘는 설명 안 할게요. 지우는 거는 2도 있는데, 그냥 선택해서 델렉트 누르면 잘 지워집니다.